엄마 따라 한국에 갔다가 결국 자신도 그곳에 남게 된 프랑스 여성이 있습니다. 파리에서 마케팅 대리로 일하던 32살 클로에는 은퇴한 엄마의 한국 여행 고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열흘간 동행하게 된 철두철미한 커리어우먼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엄마, 그냥 관광이지. 딱 열흘만이야. 몇 달간 한국행을 반대했던 클로에는 결국 회사의 강제 연차 소진 통보를 계기로 마지못해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 땅을 밟은 모녀가 단 며칠 만에 보여준 반응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어요. 시간이 흐른 뒤에는 오히려 딸 쪽에서 먼저 깜짝 놀랄 인생 결정을 해왔다고 합니다. 철저한 계획파였던 클로에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모녀의 놀라운 한국 정착기를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클로에예요. 32살이고 파리에서 마케팅 회사 대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일하고 있었어요. 믿기 어렵겠지만 지금 저는 한국에서 여러분께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파리에 살던 철두철미한 프랑스 여자가 한국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 말이에요. 잠깐, 여기서 멈춰보세요. 상상해보시겠어요? 매일 아침 정확히 7시에 일어나서 같은 지하철을 타고 같은 자리에 앉아서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지구 반대편으로 떠난다면 어떨까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는 파리 15구 몽파르나스 근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20평방미터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제겐 완벽한 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계획대로 제 통제하에 있었거든요. 매일 아침 6시 50분에 알람이 울리면 정확히 7시에 일어나요. 샤워 10분, 아침 준비 20분, 집에서 나서는 시간은 정확히 7시 40분이었습니다. 지하철 4호선을 타고 샤틀레에서 1호선으로 갈아타서 샹젤리제 클레망소역에서 내려요. 회사까지 걸어가는 시간까지 계산해서 정확히 8시 50분에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저는 이런 삶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가 다니던 곳은 루미에르 마케팅이라는 회사였어요. 프랑스 유명 화장품 브랜드들의 마케팅을 담당하는 곳이었습니다. 샤넬, 디올, 랑콤 같은 럭셔리 브랜드들의 광고 캠페인을 기획하는 화려한 일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정말 멋있죠? 하지만 실상은 달랐어요. 매일 밤 10시까지 야근하고 주말에도 클라이언트 요구사항 때문에 회사에 나가야 했습니다. 특히 제 직속 상사였던 피에르 부장은 정말 까다로운 사람이었어요. 클로에, 이 기획서 완전히 다시 써.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게 이런 게 아니야. 클로에, 내일까지 3가지 대안을 더 준비해와. 불가능하다는 말은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매일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정말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저는 이런 삶에 완전히 중독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친구들과 만나도 일 얘기, 회사 얘기, 승진 얘기만 했어요. 누가 어떤 프로젝트를 맡았는지, 누가 연봉을 얼마나 받는지, 이런 이야기들로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저에게는 엄마 안느가 있었어요. 올해 58살이신 우리 엄마는 정말 저와 정반대 성격이세요.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20살에 파리로 올라와서 몽마르트 근처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셨어요.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고 엄마 혼자서 저를 키우시면서 꽃집도 운영하셨죠. 정말 힘드셨을 텐데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 안 하시고 항상 웃으면서 살아오셨어요. 인생은 꽃처럼 아름다워야 한다. 클로에야, 너무 계획만 세우고 살지 말고 가끔은 바람 부는 대로 살아봐도 괜찮아. 엄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계획 없이 어떻게 살아요? 목표 없이 어떻게 성공해요? 그런데 작년에 엄마가 은퇴를 하신 후로는 뭔가 허전해 하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40년 가까이 꽃과 함께 살아오신 분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 우울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작년 12월, 파리가 정말 춥고 우울했던 그 겨울 말이에요. 저는 또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밤 11시까지 야근하고 지쳐서 집에 돌아왔는데 그런데 바로 그 주에 회사에서 갑자기 공지가 내려왔어요. 모든 직원은 연말 전까지 남은 연차 휴가를 반드시 소진해야 합니다. 인사부에서 나온 메일이었어요. 프랑스 노동법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회사가 보상해줘야 하는데 예산상 문제로 무조건 연말 전에 다 써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때 연차가 12일이나 남아 있었어요. 매년 일만 하느라 휴가를 제대로 쓴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12월 안에 다 써야 한다니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뭐지? 갑자기 휴가를 어떻게 써? 바로 그때 엄마가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클로에야, 우리 여행 좀 가지 않을래? 엄마, 지금 무슨 소리세요?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시잖아요. 새 프로젝트 때문에 죽겠는데 무슨 여행이에요? 아니야, 정말 가고 싶은 곳이 생겼어. 한국이라는 나라 말이야. 그 순간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한국이라니요? 우리 엄마가 갑자기 왜 한국에 관심을 가지시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알고 보니까 엄마는 석 달 전부터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하신 거였어요. 처음에는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를 우연히 보셨대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오징어 게임, 기생충 영화까지 완전히 한국 문화에 빠져버리신 거죠. 클로에야, 너도 한번 보면 알 거야.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정이 많은지,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리고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하지만 솔직히 저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아시아 문화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게 없었고, 한국이라고 하면 그냥 케이팝이나 하는 먼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회사에서는 샤넬의 새로운 향수 런칭 캠페인이 시작되어서 정말 바빴거든요. 그런데 엄마의 설득은 매주 계속되었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전화하셔서 한국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한국어 공부까지 시작하셨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이런 간단한 단어들을 배우시면서 정말 즐거워하시더라고요. 70 가까운 나이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조금씩 감동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제게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핸드폰으로 찍으신 사진이었는데 한국의 북촌 한옥마을 사진이었어요. 클로에야, 이 사진 좀 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어딨어? 전통 한옥 사이사이에 작은 카페들이 있고 꽃집도 있고 나 정말 이런 곳에서 살아보고 싶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엄마가 단순히 여행을 가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뭔가 더 깊은 갈망이 있으시다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 정말 진지하게 한국에 가고 싶으세요? 응, 정말 가고 싶어. 우리 둘이서 함께 가면 얼마나 좋을까? 내 평생 이렇게 간절하게 어떤 곳에 가고 싶었던 적이 없었어. 그때 저는 엄마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어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었거든요. 사실 그때 저는 걱정되기도 했어요. 평생 꽃과 함께 살아오신 분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 뭔가 새로운 자극을 찾고 계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회사의 강제 연차 소진 공지가 생각났어요. 어차피 연말 전에 휴가를 다 써야 하는 상황이고 엄마도 이렇게 간절하게 원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엄마랑 여행 한번 다녀오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어차피 올해 휴가도 써야 하고 엄마 기분 전환도 시켜드리고 하지만 제게는 한 가지 확실한 조건이 있었어요. 엄마, 알겠어요. 그런데 정말 딱 열흘만이에요. 열흘 여행하고 바로 돌아와야 해요. 연말에 새 프로젝트 준비도 해야 하고 더 오래는 불가능해요. 좋아. 좋아. 열흘이면 충분해. 엄마는 정말 기뻐하시면서 바로 그날부터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셨어요. 항공편도 알아보시고 서울 숙소도 예약하시고 심지어 한국 여행 가이드북을 5권이나 사셨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생각했어요. 그냥 관광 좀 하고 한국 음식 좀 먹어보고 엄마 기분 좀 풀어드리고 빨리 돌아와서 일하면 되겠지. 하지만 정말 몰랐습니다. 그 열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버릴 줄은요. 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이었어요. 저는 캐리어에 짐을 싸면서도 계속 노트북과 업무 자료들을 챙기고 있었어요. 혹시 모르니까 한국에서도 이메일 체크하고 급한 일 있으면 처리해야지. 그런데 엄마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계셨어요. 한국 여행 가이드북을 펼쳐놓고 여기도 가보자, 저기도 가보자 하시면서 정말 들떠 계시더라고요. 클로에야, 우리 정말 좋은 시간 보낼 거야. 나 이렇게 설렌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 그때 저는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엄마가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나는 왜 계속 일 생각만 하고 있을까?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왔습니다. 샤를 드 골 공항에서 대한항공 비행기를 탔어요. 12시간이라는 긴 비행시간 동안 엄마는 내내 한국어 회화책을 보고 계셨고 저는 노트북으로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갑자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과연 한국은 어떤 곳일까?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시는 그 나라는 정말 어떤 곳일까? 그때만 해도 저는 전혀 몰랐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걸 말이에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정말 놀라웠어요. 공항 자체가 하나의 도시 같았습니다. 파리 샤를 드 골 공항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깨끗하고 현대적이면서도 어딘가 따뜻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부터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공항 직원들이 대부분 무뚝뚝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입국 심사관이 저희를 보더니 웃으면서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고 영어로 말해주시더라고요. 엄마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들떠 계셨어요. 클로에야, 봐봐. 정말 친절하지 않니?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 풍경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한강을 건너는 순간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사이로 보이는 산들, 그리고 강 위로 놓인 아름다운 다리들까지. 와, 정말 아름답다.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파리도 아름다운 도시지만 서울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숙소는 명동에 있는 작은 게스트하우스였어요. 엄마가 인터넷으로 찾아서 예약하신 곳이었는데 생각보다 정말 깨끗하고 아늑했습니다. 한국 전통 느낌과 현대적 편의시설이 잘 어우러진 곳이었어요. 짐을 풀고 나서 첫 번째로 간 곳은 명동거리였습니다. 저녁 시간이었는데도 거리가 정말 활기찼어요. 파리에서는 저녁 8시면 대부분의 상점들이 문을 닫는데 서울은 완전히 달랐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사람들이 넘쳐났고 가게들도 모두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사람들은 밤에도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가 봐요. 그러게,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아. 그런데 여기서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명동에서 길을 잃었거든요.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스마트폰 지도도 잘 안 되고 정말 당황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성분이 다가와서 영어로 말을 걸어주시더라고요. 실례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저희가 게스트하우스를 찾고 있다고 하니까 그분이 직접 10분 정도 걸어서 저희를 안내해 주셨어요. 심지어 가는 길에 맛있는 김밥 가게도 추천해 주시고요. 한국에 처음 오셨어요? 그럼 이 김밥 꼭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그분이 추천해 주신 김밥집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한국 음식을 먹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김밥이라는 게 단순해 보이지만 맛이 정말 깊고 풍부했습니다. 프랑스 음식과는 완전히 다른 매력이었어요. 엄마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변하기 시작하셨어요. 클로에야, 이 맛 정말 신기하지 않니? 단순한데 복잡하고 익숙한데 새로워. 다음 날 아침, 저희는 북촌 한옥마을로 갔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셨던 그곳 말이에요. 지하철 3호선 안구역에서 내려서 걸어 올라가는데 점점 현대적인 빌딩들이 사라지고 전통 한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와, 정말 신기해요. 서울 한복판에 이런 곳이 있다니. 북촌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몇백 년 된 한옥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있고 작은 카페나 갤러리들도 운영되고 있었어요. 엄마는 완전히 넋을 잃고 계셨어요. 클로에야, 이게 바로 내가 꿈꿨던 곳이야.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곳. 그때 저희는 한 작은 찻집에 들어갔어요. 차 마시는 뜰이라는 이름의 한옥 찻집이었는데 마당에는 작은 정원이 있고 방 안에는 따뜻한 온돌이 있었습니다. 찻집 사장님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분이었어요. 저희가 프랑스에서 왔다고 하니까 정말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어머, 프랑스에서 오셨어요? 사장님이 간단한 영어로 말씀하시더니 핸드폰에서 구글 번역기를 켜시는 거예요. 정말 먼 곳에서 오셨네요. 우리 차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엄마도 핸드폰 번역기를 사용하면서 꽃집을 운영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비록 언어는 달랐지만 번역기와 몸짓, 표정으로 소통하는 모습이 정말 따뜻했습니다.
그분이 우려주신 전통차를 마시면서 엄마와 찻집 사장님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언어는 달라도 뭔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도 젊었을 때는 프랑스에 가보고 싶었어요. 파리의 꽃집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진으로만 봤는데 엄마가 꽃집을 운영하셨다고 하니까 그분이 정말 놀라시면서 반가워하셨어요. 어머나, 그럼 정말 운명이네요. 저도 꽃을 정말 좋아해서 이 정원을 가꾸고 있거든요. 그때부터 엄마와 찻집 사장님은 꽃 이야기로 정말 열띤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찻집 사장님이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뭔가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작은 화분이었는데 예쁜 꽃이 피어 있었어요. 이거 제가 직접 기른 꽃이에요. 선물로 드릴게요. 엄마는 정말 감동받으셨어요. 눈물까지 글썽이시면서 말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이런 친절을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친절에는 친절로 갚는 거죠. 언젠가 기회가 되면 파리의 꽃집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날 오후에는 청담동으로 갔습니다. 엄마가 인터넷에서 찾아보신 플라워 클래스가 있는 곳이었어요. 블루밍 가든이라는 꽃 공방이었는데 정말 세련되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플라워 클래스 선생님은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분이었어요. 유학을 다녀오셔서 영어를 정말 잘하셨고 엄마가 프랑스에서 꽃집을 운영하셨다고 하니까 정말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와, 정말요? 프랑스의 플라워 디자인은 정말 유명하잖아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그날 엄마는 한국식 꽃꽂이를 배우셨는데 정말 즐거워하셨어요. 프랑스와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었거든요. 클로에야, 봐봐. 프랑스 꽃꽂이는 화려하고 풍성한데 한국 꽃꽂이는 단순하면서도 깊이가 있어. 그런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플라워 클래스가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엄마에게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시간 되시면 우리 공방에서 프랑스 스타일 플라워 클래스 한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정말 배우고 싶어요. 엄마는 정말 기뻐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승낙하셨어요. 물론이죠.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클로에야, 나 정말 이상해. 한국에 온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마치 10년 전부터 여기 살았던 것 같은 기분이야. 저도 솔직히 비슷한 기분이었어요. 파리에서는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는데 한국에서는 매 순간이 새롭고 신선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희는 인사동과 종로를 구경했어요.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가 어우러진 거리를 걸으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습니다. 특히 인사동의 전통 찻집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저희가 프랑스에서 왔다고 하니까 정말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한국 전통 차와 과자를 대접해 주셨어요. 멀리서 오셨네요. 우리나라가 어때요? 엄마가 정말 좋다고,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다고 말씀드리니까 그 할머니가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럼 다행이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은 많거든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의 정이라는 게 뭔지 말이에요. 프랑스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이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엄마가 갑자기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클로에야, 나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뭐예요, 엄마? 내일 다시 북촌에 가서 그 찻집 사장님께 인사드리고 싶어. 그리고 청담동 플라워 클래스에도 다시 가보고 싶고,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당연히 다시 가봐야죠. 그런데 그 다음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났습니다. 청담동 플라워 공방에서 엄마가 프랑스 스타일 꽃꽂이 클래스를 진행하시는데 참가자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배우더라고요. 그리고 클래스가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엄마에게 또 다른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더 오래 머무르실 수 있으시면 저희 공방에서 정식으로 프랑스 플라워 디자인 강의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 순간 엄마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뭔가 깊이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엄마가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클로에야, 나 정말 이상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 무슨 꿈이요? 엄마? 여기서 계속 살고 싶다는 꿈 말이야. 그 순간 저는 정말 놀랐어요. 설마 엄마가 진짜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건 아니겠죠? 하지만 엄마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여행 닷새째 되는 날, 엄마는 정말로 북촌 찻집 사장님을 다시 찾아가셨어요.
저는 처음에는 그냥 인사차 가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혹시 제가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요? 엄마가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찻집 사장님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일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 프랑스에서 꽃집을 오랫동안 운영했거든요. 여기 정원도 가꾸고 손님들한테 꽃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 순간 찻집 사장님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이세요? 사실 저도 누군가 도움을 받고 싶었거든요. 이 정원이 너무 넓어서 혼자 관리하기가 힘들었어요. 저는 옆에서 듣고 있으면서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엄마가 진짜로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거였어요. 엄마, 잠깐만요. 우리 열흘 여행하고 돌아가기로 했잖아요. 클로에야, 나 정말 이상해. 여기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프랑스에 있을 때보다 훨씬 활기가 나는 것 같아. 그날 오후에는 청담동 플라워 공방에도 다시 갔어요. 엄마가 프랑스 스타일 꽃꽂이 클래스를 또 진행하게 되었거든요. 이번에는 참가자가 10명이나 되었어요. 지난번 수업을 들었던 분들이 입소문을 내셨나 봐요. 안느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이런 스타일은 처음 배워봐요. 선생님, 프랑스에서는 어떤 꽃을 주로 사용하세요? 참가자들이 엄마를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엄마도 그런 반응을 보시면서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 플라워 공방 선생님이 엄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느님, 혹시 더 오래 머무르실 수 있으시면 정기적으로 수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원하실 것 같아요. 그때 엄마의 표정을 봤는데 정말 설레는 것 같았어요. 정말요? 그럼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엄마가 단순히 여행을 즐기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진짜로 새로운 삶을 꿈꾸고 계신다는 거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엄마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엄마, 설마 정말로 한국에서 살고 싶으세요? 클로에야, 솔직히 말하면 그래. 여기 있으면서 내가 정말 오랫동안 잃어버린 걸 찾은 것 같아. 뭘 찾으셨는데요? 꿈이야.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에 대한 꿈. 엄마는 그때 정말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클로에야, 나 프랑스에서 꽃집 할 때는 그냥 생계를 위해서 했어. 너 키우느라 생활비 벌려고. 그런데 여기서는 달라. 정말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엄마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거든요. 그런데 엄마, 여기는 외국이잖아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게 오히려 좋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잖아. 여행 일주일째 되는 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북촌 찻집 사장님이 엄마에게 정식으로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안느님, 정말 진지하게 여기서 일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저희가 찻집 옆에 작은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서 플라워샵을 운영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놀라셨어요. 정말요. 그런데 제가 한국어를 잘 못하는데. 괜찮아요. 요즘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고 영어 할 줄 아시면 충분해요. 그리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 엄마의 눈이 정말 반짝이는 걸 봤어요. 클로에야, 어떻게 생각해?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엄마,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응. 정말 진지해. 내 평생 이렇게 확신이 선 적이 없었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정말로 한국에 남으시려고 한다는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엄마가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기뻤어요. 은퇴 후에 우울해 하시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엄마 혼자 이번 이국 땅에 남으신다는 게 말이에요. 여행 8째 날, 엄마는 정말로 결정을 내리셨어요. 클로에야, 나 한국에 남을래. 엄마, 너는 프랑스로 돌아가. 내 일도 있고 생활도 있잖아. 그 순간 저는 정말 울컥했어요. 엄마와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엄마 혼자 어떻게 하세요? 괜찮아. 여기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고 찻집 사장님도 많이 도와주신대. 엄마는 정말 확신에 차 있으셨어요. 그 다음 이틀 동안 엄마는 정말 바쁘게 준비를 하셨어요. 비자 연장 문제도 알아보시고 숙소도 찾아보시고
심지어 한국어 학원까지 알아보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엄마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새로운 삶을 준비하시는 모습이 대단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서운하기도 했거든요. 엄마, 정말 저 없이도 괜찮으세요? 클로에야, 너도 내 인생이 있잖아. 나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어. 여행 마지막 날 밤이었어요. 저는 내일 혼자 프랑스로 돌아가야 했고, 엄마는 한국에 남으시기로 하셨어요. 엄마, 정말 후회 안 하실 거예요? 후회할 게 뭐 있어?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 엄마는 정말 확신에 차 있으셨어요. 인천공항에서 이별하는 순간이 정말 힘들었어요. 엄마를 혼자 두고 가는 것이 정말 마음 아팠습니다. 엄마, 자주 연락드릴게요. 힘들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클로에야, 엄마는 정말 괜찮을 거야. 비행기에 올라타면서 창밖을 보니까 엄마가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12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엄마가 정말 잘하실 수 있을까? 혼자 이국 땅에서 괜찮으실까? 파리 샤를 드 골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말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분명히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인데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사람들을 보니까 모두들 무표정하고 차가워 보였어요. 한국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따뜻함과는 정말 대조적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을 때 정말 쓸쓸했어요. 혼자라는 게 이렇게 외로운 건지 처음 알았습니다. 다음날 출근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동료들이 여행 어땠어? 라고 물어봤지만 뭔가 피상적인 느낌이었어요. 한국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진심, 어린 관심과는 달랐습니다. 그냥 좋았어요. 저는 짧게 대답하고 일에 집중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자꾸 한국에서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한국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시던 모습, 찻집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느꼈던 평온함, 북촌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분위기.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식당에 갔는데 갑자기 김치찌개가 생각났어요. 한국 음식이 그립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클로에야, 정말 잘 지내고 있어. 오늘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고 찻집에서도 일을 시작했어. 엄마 목소리가 정말 밝았어요. 프랑스에 있을 때보다 훨씬 활기차 보였습니다. 손님들이 정말 친절해. 내가 프랑스에서 왔다고 하니까 다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국어도 천천히 가르쳐 주셔. 엄마의 행복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동시에 더 외로워졌어요. 엄마는 그렇게 잘 지내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허전할까? 그때부터 저는 매일 한국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퇴근 후에 유튜브로 한국 관련 영상을 보고 한국 음식점을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파리에 있는 한국 음식점은 뭔가 달랐어요. 한국에서 먹었던 그 맛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이상한 걸 느꼈어요. 파리의 모든 게 예전과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지하철, 같은 거리, 같은 사무실인데 왜 이렇게 차갑고 삭막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제가 진짜 그리워하는 건 한국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지하철에서 주변 사람들을 보고 있었어요. 모두들 스마트폰만 보고 있고 아무도 서로 대화하지 않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이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한국에서의 따뜻한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지하철에서도 자리를 양보해 주시던 분들, 길에서 웃으며 인사해 주시던 분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리워하는 건 단순히 한국의 음식이나 풍경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에서 느꼈던 행복감이었습니다. 내가 행복했던 순간은 정말 한국에 있을 때였구나.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이 정말 우울해 보였어요. 언제부터인가 웃는 일이 거의 없어졌더라고요. 나 언제 마지막으로 진짜 웃었지? 생각해보니까 한국에서였어요. 엄마와 함께 북촌 찻집에서 웃었던 그 순간, 플라워 클래스에서 즐거워했던 그 시간들.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과연 제가 지금 파리에서 하고 있는 삶이 진짜 제가 원하는 삶일까? 매일 똑같은 루틴, 차가운 사람들, 의미 없는 야근들.
이게 정말 제가 꿈꿨던 삶이었을까요? 한 달 반이 지났을 때 엄마에게서 사진이 왔어요. 한옥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계시는 모습이었는데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클로에야, 오늘 첫 고객이 왔어. 프랑스 꽃꽂이를 정말 좋아하시더라. 엄마의 메시지를 보면서 저는 눈물이 났어요. 엄마는 저 멀리 한국에서 새로운 꿈을 이루고 계시는데 저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그때 정말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나도 엄마 따라가고 싶다. 그 확신이 든 순간부터 저는 정말 빠르게 움직였어요. 다음 날 바로 회사에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피에르 부장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클로에, 정신 나갔어. 갑자기 한국에 간다고. 너 거기서 뭘 할 건데?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새로운 시작. 여기서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 너 혹시 한국 남자 때문에 그러는 거야? 정말 뻔한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했던 건 친구들의 반응이었어요. 주말에 평소처럼 친구들과 만났는데 제가 한국에 가겠다고 하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더라고요. 클로에, 너 진짜야? 여행 한번 다녀온 걸로 인생을 바꾸겠다고? 제 절친이었던 소피가 말했어요. 야, 여행이야 한 번이면 됐지. 또 간다고. 그것도 아예 이사를 간다니. 한국 좋아봤자 거긴 외국인데 왜 굳이 거길까? 파리가 얼마나 좋은 곳인데. 마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루실의 말이었어요. 너 한국 남자한테 빠진 거 아니야? 아니면 케이팝 때문에? 요즘 그런 여자들 많다던데. 그 순간 정말 기분이 나빠졌어요. 제 진심을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뭔데? 일자리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친구들도 버리고 가는 이유가 뭔데? 소피가 날카롭게 물어봤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여긴 집인데 내가 집처럼 안 느껴져. 뭔 소리야? 너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잖아. 그게 아니라 한국은 나한테 가족 같았어. 정말 따뜻하고 편안했거든. 친구들은 제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클로에, 너 좀 이상해진 것 같아. 한 달 만에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 마리가 걱정스럽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내가 웃었던 건 한국에서였어. 뭐, 여기서는 언제 마지막으로 진짜 웃었는지 기억도 안 나. 그런데 한국에서는 매일 웃었어. 정말 행복했어. 친구들은 제 말을 듣고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라고요. 아마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클로에, 너 지금 현실 도피하는 거 아니야? 회사 스트레스 때문에. 맞아. 잠깐 쉬었다가 다시 생각해봐.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확신이 섰습니다. 고마워. 그런데 내 결정이야. 나는 정말 가고 싶어. 그날 이후로 친구들과의 관계가 조금 어색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서 정말 바쁜 나날이 시작되었어요. 한국 취업 비자 준비, 집 정리, 이사 준비까지.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구직 사이트에서 이력서를 올렸는데 이틀 만에 연락이 왔어요. 서울에 있는 스타트업에서 마케팅 매니저를 찾고 있다는 거였어요. 화상 면접을 봤는데 대표님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클로에 씨,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오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한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행복했던 곳이거든요. 흥미롭네요. 저희 회사는 글로벌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는데 클로에 씨의 유럽 경험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면접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왔어요. 합격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현실로 다가왔어요. 제가 정말로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구나. 출발 전날 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저 내일 한국 가요. 정말. 클로에야. 정말이야? 엄마 목소리에서 기쁨이 넘쳐났어요. 네. 정말이에요. 엄마 따라서 나도 가기로 했어요. 어머. 클로에야. 정말 기뻐. 그런데 일은 어떻게 할 거야? 한국 회사에 취직했어요. 스타트업인데 정말 좋은 곳 같아요. 정말.
우리 딸이 그렇게 빠르게 모든 걸 준비했다고? 그 순간 엄마도 저도 감격스러웠어요. 인천공항에 다시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러 온 거였거든요. 엄마가 공항에 마중 나오셨는데 정말 건강해 보이셨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표정도 밝아 보였습니다. 클로에야, 정말 왔구나. 엄마가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나도 정말 보고 싶었어. 그런데 내가 정말 올 줄은 몰랐어. 공항에서 나오면서 엄마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클로에야, 엄마가 북촌에 작은 집을 구했어. 우리 같이 살자. 정말요. 어떤 집인데요? 한옥이야. 작지만 정말 예뻐. 그리고 찻집이랑도 가까워서 일하기 편해. 택시를 타고 북촌으로 가는 길에 서울의 야경을 보니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제 이곳이 제 새로운 집이 되는 거구나. 엄마가 구하신 한옥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작은 마당이 있고 방 2개의 작은 부엌까지.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하면서도 현대적 편의시설을 갖춘 곳이었습니다. 와, 정말 예뻐요. 엄마 취향이 정말 좋으시네요. 그치? 나도 이 집을 보자마자 반했어. 마당에서 꽃도 기를 수 있고. 그날 밤 엄마와 함께 마당에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클로에야, 정말 후회 안 할 거지? 네. 전혀 후회 안 해요. 오히려 왜 진작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 엄마도 그래. 여기 와서 정말 새로운 나를 찾은 것 같아. 다음 주부터 새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회사는 홍대 근처에 있는 작은 스타트업이었는데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동료들도 제가 프랑스에서 왔다는 걸 신기해하면서도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클로에 씨,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아직 부족해요. 더 열심히 배워야겠어요. 괜찮아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일 자체도 정말 흥미로웠어요. 한국 브랜드를 유럽에 소개하는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일이었거든요. 제가 가진 프랑스 경험이 정말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완전히 한국 생활에 적응했어요.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회사 동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엄마의 플라워 카페도 정말 잘 되고 있었어요. 북촌을 찾는 관광객들과 현지 주민들 모두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클로에야, 오늘 단골 손님이 딸을 데리고 오셨는데 프랑스 꽃꽂이 배우고 싶어 하시더라. 그럼 엄마가 가르쳐드리면 되잖아요. 그래. 정말 보람찬 일이야. 내가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어느 날 저녁, 회사에서 팀 회식이 있었어요. 한국 회사의 회식 문화를 처음 경험해보는 거였는데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클로에 씨, 한국 생활 어때요? 힘들지 않아요? 팀장님이 물어보셨어요. 전혀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여기서 정말 행복해요. 정말요? 외국인한테는 한국 생활이 쉽지 않을 텐데 저는 특별한 것 같아요. 한국이 저에게는 정말 편안한 곳이거든요. 집에 돌아가서 엄마와 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엄마, 저 오늘 깨달았어요. 뭘? 제가 한국에 온 건 엄마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정말 이곳이 저에게 맞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빙긋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다행이지. 엄마도 그래. 우리가 정말 운명적으로 이곳에 오게 된 것 같아. 1년이 지났을 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제가 기획한 한국 화장품의 프랑스 진출 프로젝트가 대성공을 거둔 거예요. 클로에 씨 덕분에 우리 매출이 30%나 늘었어요. 대표님이 정말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국과 프랑스를 모두 알고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정말 잘 오셨어요. 클로에 씨 같은 분이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했거든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엄마, 제가 해낸 거예요. 정말. 우리 딸이 그렇게 잘했다고? 네. 정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일이 재미있을 줄 몰랐어요. 그 순간 엄마가 정말 자랑스럽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 저희 모녀는 한옥 마당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엄마가 직접 기르신 꽃들이 예쁘게 피어있는 정원을 보면서 말이에요. 클로에야. 네. 엄마, 너도 결국 나 따라왔네? 엄마가 웃으시면서 물어보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해보다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엄마 따라왔다가 결국 내 삶도 여기 있었네요. 그 순간 저희 둘 다 정말 행복했어요.
엄마도 저도 각자의 꿈을 이루면서 동시에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지금 저는 한국에서 정말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일도 재미있고, 사람들도 따뜻하고, 무엇보다 엄마와 함께 새로운 꿈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가끔 파리에 있는 친구들이 연락을 해서 언제 돌아올 거야? 라고 물어보지만 저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어요. 여기가 내 집이야. 정말로 그래요. 한국이 제게는 진짜 집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